선생님은 문제가 뭐냐면 왜 가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어쩌다가 가는 거야. 아, 어쩌다가 이거 무슨 일이 없나 이제 어쩌다가 가는 거야. 어쩌다가 하니까 풀이 이게 이제 선생님이 콩을 키우는데 콩밭에 풀이 있는 건지 풀밭에 콩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 풀과의 전쟁이야. 풀과의 전쟁. 매일같이 그분들처럼 해야 되는데 교과서 변형 그죠? 교과서 변형, 상, 학통, 동화, 해석 어디 위에 있죠? 발전 문제, 순열조합, 이항정리, 확률의 뜻과 활용, 조건부. 저 확률 듣가 좀 확률의 뜻과 활용. 확률의 그냥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발전 문제라 쉽지 않습니다. 몇 번? 7번 7번. 건물 담장은 다음과 같이 1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페인트를 칠하려고 합니다. 각 구역에 보라색 5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주황색 4번, 연두색 1번. 임의로 칠한다. 연속하여 칠하지 않을 확률. 연속해서 칠하지 않을 확률. 일단 전체는 얼마야? 뭐 확률이니까 무조건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놓고 시작해야죠.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는 10개, 10회, 똑같은 게 5개, 5회, 똑같은 게 4개, 1개, 이렇게 해줘야죠. 뭐, 몇 가지는 이해되지? 그죠? 그래서 이게 7번, 이게 얼마야? 1260이 나오는데. 자, 연속해서 칠하지 않아야 돼. 그러면 보라색이 5개니까 보라색부터 먼저 칠해야지. 그렇죠? 그럼 떨어뜨려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칠하든가 아니면 교대로 칠하면 되겠죠? 이렇게 칠하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중에 하나지? 음. 그럼 이제 어차피 위에 거 하나 해서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칠해야 돼? 연두색을 연두색이 4번이니까 그 다음에 연두색 4번 아니 주황색 4번 연두색 1번을 여기다 칠해야 돼 위에 거에다 맞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게 하나 둘셋넷 5개니까 연두색을 옮기면 되잖아 5가지니 5가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5가지 그럼 확률은 1260분의 10이죠? 없네 답이 126분의 1 이거 아니야? 126분의 1?
답지가 풀린 것 같은데. 전부 10개인데 답지는 11개로 했네. 그치? 요 앞에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 있네. 아, 아니, 답이 틀린 거야. 10개라고 했는데, 뭐. 구역도 이렇게 탁탁탁 나누면, 음, 예주도 이렇게 나와서 그런 거지. 그죠? 답이 이상해서 그런 거고. 답이 틀린 거야. 또, 13번. 몇 번? 13번. 13번. 합동인 정사각형 9개를 연결하여 만든 것이다. 16개 점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4개의 점을 택하여 서로 연결할 때 만들어진 도형이 사각형이 될 확률은? 사각형이 될 확률은? 뭐다 세도 되긴 하는데, 그치? 일단 뭐 전체 경우에서는 점이 16개니까 16개 중에 4개 선택하라는 얘기겠지? 그죠? 그래서 사각형을 다 세도 되고 그럼 너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세냐면 한 칸짜리 9개, 그 다음에 1 곱하기 2짜리, 1 곱하기 2짜리 있잖아? 쭉 세고, 그 다음에 두 칸짜리, 2 곱하기 3짜리 이렇게 계속해서 세주면 돼. 그래갖고 세면은 셀만해. 그렇게 못 쓸 거는 아니야. 근데 이제 여사건을 이용하는 얘기일 거야 아마, 그치?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를 빼세요.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러면,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 일직선상에 4점 있을 때죠? 사각형이 안 만들어지지? 그게 몇 개야? 4개, 5개, 6개, 7개, 8개, 그 다음에 9개, 10개죠? 분류를 하는 거야. 1번. 일직선, 4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4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그 다음에 2번, 3점이 일직선상에 있어도 안 되죠? 그렇죠? 이렇게 둘로 나누면 되겠네? 2점은 상관없잖아. 그치? 이제 2개를 구해서 1에서 떼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음. 자, 4점이 일직선상에 있는 건 몇 개야? 10개지? 그렇지? 지금 금방 셌잖아? 10개야. 그 다음에 이제 3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3점 일직선상에 있을 때 다 지우고, 그러면은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이 4점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3점을 선택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리고 나머지에서 한 점을 선택해 주면 되잖아. 그럼 이거하고 겹치지 않죠? 그렇죠? 4점 일직선상에 있을 때하고. 그럼 3점 일직선상에 있을 때 요거 하나를 예로 든다면, 어떻게 됩니까? 4개 중에 3개를 선택해야죠? 이렇게 3개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실상이잖아? 네 가지죠, 네 가지. 네 가지. 자, 그래서 4개 중에 이제 3개를 선택했어. 그러면 나머지 1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그렇죠? 그럼 이제 4점은 선택된 거야. 그 다음 이런 게 몇 개 있어? 10개 있죠? 아까 10개 셌잖아. 10개. 자, 이거 첫 번째. 또 있죠?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일직선상에 3점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일직선상에 3점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3점. 이렇게 3점. 그죠? 4개지? 또 일직선상에 3점 있는 경우가 또 4개입니다. 이것도 해줘야죠. 그래서 2번. 이렇게 3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야. 그죠? 그럼 이제 16개 중에 3개를 뺐으니까 13개 남았죠? 그렇죠? 그럼 곱하기 13 하면 되겠지?
이해되지? 어차피 4점을 선택해야 되는데 저렇게 3점을 선택했으니까 나머지 하나 13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몇 개입니까? 48, 480개죠? 이거는 52개는 그러면 480 플러스 52 플러스 10개죠? 두 개 더하면 532, 542죠? 그렇죠? 그럼 16C4는 얼마입니까? 13번 16C4는 1820, 확률은 1820에다가 540 빼야죠? 1820 마이너스 542 이렇게 주면 되죠? 6번이요. 괜찮지? 그래서 하면 910분의 639래네. 910분의 639. 괜찮지? 음, 또, 음, 두건 두건 가는데 이거 말고, 복권 확률. 음, 두건 19번. 19번. 대진표짝이네. 그쵸? 어느 탁구팀은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4분의 1이야. 이길 확률이 4분의 1이다. 탁구팀이 다음과 그림과 같이 승자 진출전 방식으로 경기를 하여 최종 우승했을 때, 최종 우승했을 때, 이게 조건부죠? 그죠? 그럴 때 3승으로 우승했을 확률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승으로 우승할 수도 있고 3승으로 우승할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풀 때는 언제나 이렇게 푸는 거야. 두 가지로 나눠서 2번 우승, 3번, 3번으로 우승. 이렇게 했을 때 두 가지를 구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두 가지를 더한 게 최종 우승이지. 최종 우승은 이거와 이거를 더한 값일 거야. 그치? 이거와 이거를 더한 값.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거기 얘기하는 거는 최종 우승했을 때 3승으로 우승했을 확률. 이거분의 이거 구하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도 항상 이렇게 나눠서 해줍니다. 조건 방법. 그래서 이게 A고 이게 B라면 이게 A 플러스 B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A 플러스 B분의 B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봐. 몇 가지 되셨죠? 자, 그럼 이제 결국 우리 팀이 어디에 들어가야 3번이고 어디에 들어가야 2번이냐 이런 얘기지. 자, 여기에 들어가면 몇 번 우승하면 되죠? 한 번 이기고 2번 이기면 되지? 2번이네. 그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2번이죠? 여기도 2번이네? 부전승으로 올라가니까 2번. 그죠? 그러니까 2번으로 우승할 수 있는 곳이 몇 개야? 3군데야. 그렇지? 그러니까 5분의 3이지. 5군데 중에 이렇게 3군데 들어가면 2번 우승하는 거지. 그죠? 그럼 2번 다 이겨야 되잖아. 2번 다 이겨야 되니까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 설명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세 번으로 우승할 때는 여기죠? 여기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래야 여기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겨야 우승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세 번 이겨서 우승하려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두 개야. 다섯 개 중에 두 개. 그리고 경기를 몇 번 이겨야 돼? 세 번을 이겨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다 했죠? 그럼 이제 위에 거 구하고 아래 거 구해서 더한 게 최종 우승이지. 그럼 이제 위에 거는 얼마입니까? 위에 거는 20에서 80분의 3이죠? 이건 얼마죠? 이거는 2 하나 약분되고 80에서 160분의 1이죠? 그럼 이거는 160분의 6이죠? 더하면 160분의 7이죠? 그렇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이거분의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7분의 1이겠죠? 확률은 7분의 1.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선생님처럼 구하면 편해. 최종 우승할 때가 두 가지구나. 한 가지 이거일 때, 이거일 때. 두 개를 더할 때가 최종 우승일 때, 그럴 때 세 번.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 만약에 두 번, 그럼 이거분의 위에 거. 그렇게 하면 되죠. 다 됐습니까? 또, 음, 혜빈이는 이항정리, 이항정. 몇 번? 10번? 혜빈님의 이항정리가 계속 발목을 잡는. 그치? 이거는 일단 공식이니까 하는 방법은 다, 일단 공식은 다 외워야 돼. 자, X 3승에 대해서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여기 있는 이거와 여기 있는 이거를 곱했을 때 3승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상수항도 있고 1차도 있으니까 앞에서 상수항이면 뒤에서는 뭐 해야 돼? 3차야죠. 그래야 3차가 나오지. 앞에 게 마이너스 x면 뒤에 거는 2차야죠. 그래야 3차가 나오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요 뒤에 거에서 3차일 때, 2차일 때 두 개를 구해서 앞에 거랑 곱해줘야 됩니다. 어차피 정비할 때 곱해야 되잖아. 그치?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항 정리의 일반항은 뭐죠? A 플러스 B의 N제곱은 일반항은 NCR, A의 N-R, B의 R승이잖아. 그치? N개 중에 R개를 뽑았다. B를 기준으로 보면 B를 R개, 그럼 A는 N-R개인데 바꿔도 되지. 그러니까 언제나 복잡한 걸 알로 놓는 거야. 복잡한 걸. A하고 B 중에 어떤 게 복잡하니? 그럼 복잡한 걸 알로 놔. 그래 계산하기 쉽지.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가 5잖아. 그러니까 요 뒤에서 1 플러스 AX의 다섯 제곱에서 뭘 뽑는 거야? 3차일 때, 2차일 때 뽑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섯 개니까 5, CR. 됐죠? 일반항. N이 5니까. 그 다음에 앞에 게 간단하니까 2를 5-R로 두면 되겠죠? 그거 하나만 하잖아. 그러니까 뒤에 것만 알아면 되지. 그러면
AX의 알스. 이렇게 하면 되죠. 대변에 아까 짚고 됐죠? 어.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차피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숫자는 다 앞으로 몰아. 그리고 문자만 뒤로 써주는 거야. 그러면 OCR, 그 다음 A의 R승, 이건 숫자잖아. 그쵸? 그리고 뒤에 X의 R승, 이게 문자지? 그럼 여기는 R이 뭐일 때? R이 3일 때, 3차. 2일 때, 2차.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두 개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R이 3일 때, 그럼 3차죠. 3차니까 R이 3이면 개수가 얼마야? OCR, 그 다음에 A의 3승, OC3. R이 3이니까. OC3, 그 다음에 A의 3승. 이렇게 되겠지? 자, 밑에 거 R이 2면, R에다 2 집어넣으면 되니까 OC2,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2차일 때는 마이너스 곱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차피 개수니까 곱해줘야죠. 그래서 이게 40이다. 그럼 이거 두 개 더하는 거죠? 그럼 53이나 52나 10이지? 이 정도는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52는 10, 62는 15 이렇게 많이 하면 저절로 외워져. 그러니까 이거는 10a 세제곱이고 이거는 10a 제곱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니까 이건 마이너스 10이겠죠? 뒤에 거는. 그래서 10a3 마이너스 10a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얼마다? 40이다. 이 말이지? 되셨죠? 그럼 이제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은 4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a 넘기면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는 0이죠? a는 2겠죠? 그렇죠? a는 2. 그냥 뭐 눈으로 봐도 나오지? 그렇죠? a는 2. 2 있으니까 4번이겠지? 이렇게. 자, 여기는 일반항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항정리의 일반항은 써줘야 돼요. 수열처럼.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되는 건 전부 다 앞으로 몰고, 문자만 가지고 3일 때 2일. 몇 번 해보면 돼. 항상 똑같아. 구하는 방법.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건 외워두자가 선생님 지론이야. 수학은 변하지 않는 건 외워두자.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도 중요하거든. 빨리 풀어야 되고, 시간은. 그죠? 그러니까는 외워줘야 빨리 풀지. 또 13번. 자, 구한값에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숫자를 각각 A, B, C라고 할 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몇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니 이렇게 나오는 게 더 많이 나와요. 이거보다는. 근데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구하는 방법은 똑같은데 맨 마지막 거를 뭐 15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냐고 물어보면 A, B, C를 다 구한 다음에 150으로 실제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해주면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몇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니 그것도 이 문제하고 똑같아. A, B, C를 먼저 구했으면 그거를 가지고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결국은 이거죠. 이항 정리를 전개하면 NC 제로,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 보면 A의 N제곱, 그 다음 플러스 NC1, 그 다음에 B를 기준으로 보면 A는 N-1개, B는 1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니? NC2, B를 2개 뽑았다? 그러면은 A의 N-2 곱하기 B제곱,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점점점, 그 다음에 NCR, B를 알게 뽑았다? 그러면 A는 N-알게, B는 알게,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B를 N개 뽑았다. 그래서 B의 N제곱.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치? 이게 이제 이항정리의 식이야. 31의 8승을, 31은 불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항정리를 할 때, 이거를 응용하는 문제를 풀 때, 하나를 일로 놓죠.
그렇죠? 하나를 일로 넣어. 그럼 저것도 일로 넣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를 이제 x를 몇 개를 뽑느냐를 기준으로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nc0, 그 다음에 플러스 nc1, x를 하나 뽑았다. 플러스 nc2, x를 두 개 뽑았다.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ncr, x를 알게 뽑았다.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ncn, x를 n개 뽑았다. 이거 아니니? 그러면 혜빈이 같으면 31을 이 모양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고치면 되겠니? 1 플러스 30. x가 30으로 놓으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31의 8승을 어떻게 놓자? 1 플러스 30의 8승. 이렇게 놓자는 얘기야. 여기까지 가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NC 제로, 그 다음 플러스 NC1 곱하기 30, 플러스 NC2 곱하기 30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니?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갈 거란 얘기죠. 플러스 NC3 곱하기 30의 3승,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N이 아니고 이제 8이, N이 정해졌잖아. 그치? 8이라고 정해졌으니까 8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치? 8C0, 8C1, 8C2, 8C3 이렇게 그 다음 88 곱하기 30의 8승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가지? 자, 이제 여기서 보자고. 8C0는 1이죠. 8C1은 8이지. 8인데 3을 곱했잖아. 30을. 38에 240이지. 맞아요? 이렇게 됩니다. 82니까 30의 제곱은 얼마죠? 80의 제곱은 900이지. 맞아요? 900에다가 82를 곱하는 거야. 내가 알고 싶은 건 뭐야? 내가 알고 싶은 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만 알고 싶은 거야. 1000의 자리 이상은 나는 알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치? 그럼 여기다가 82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82가 얼마야? 8 곱하기 7, 2로 나누면 4 곱하기 7, 28이죠? 그렇죠? 4, 7에 28에다가 9를 곱하면 일십, 100, 100의 자리가 얼마인지만 나는 알고 싶은 거야. 그치? 그러면 얼마니 이거? 이거 두 개를 곱하면 28 곱하기 900, 28 곱하기 900는 25200, 25200 이렇게 됩니다. 됐죠? 요거 다음 거 한번 해보자. 요건 얼마지? 30을 세 번 곱했잖아. 그럼 일단 공이 3개잖아. 그러면은 일씩 100의 자리까지는 0 아니니? 그치? 1000의 자리 이상일 때가 뭐 어쩌고 저쩌고 바뀌는 거지. 100의 자리까지는 0이니까 이거 이상은 할 필요가 없어. 일씩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다 0이라고. 그러니까 요거 3개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거 3개를 더했을 때 내가 관심은 100의 자리잖아. 그러니까 100의 자리 이상, 1000의 자리부터는 알 필요 없어. 그치? 그러면은 200, 440, 441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00의 자리는 4, 10의 자리 4, 그 다음에 1의 자리 1이야. 3개 더하면 9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15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면 이거를 그냥 150으로 실제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해주는 거야. 이해되지? 문제가 똑같다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가 나오면 한 번 더 해주는 거야. 괜찮죠? 어. 그래서 이항 정리는 공식이니까 공식을 외우셔야죠. 구구단처럼.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또, 됐어? 딴 것도 됐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할까? 테스트? 테스트 준비는 했습니까? 테스트.
미적분, 수능 특강, 몇 페이지? 52페이지. 52페이지. 6번, 몇 번? 번, 6번. 그건 0에서 무한대까지 오른쪽만 보란 얘기네. 정의된 함수가 있습니다. 2x 플러스 x분의 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50 이하의 50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n이 자연수인데 50 이하의 자연수란 얘기지. 그 중에서 이거 만족하는 게 몇 개니? 이거를 만족하는 게 몇 개니? 여기서 k도 뭐야? k도 자연수죠. 그죠? k도 자연수, n도 자연수. 미지수는 두 개. 그렇지? 부정방정식이야. 어떻게 하든 이제 부정식이 나올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부정방정식이니까 n이든 k든 자연수를 넣어보란 얘기지. 넣어가지고 만족하는 걸 찾으세요. 이 뜻 아니야? 그치? 음. 그럼 일단 뭐 해야 돼? f 프라임이니까 미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합니다. f 프라임 x는 2 플러스 분모 제곱하고 마이너스 n이죠. 그래서 2 마이너스 x 제곱분의 n 이렇게 되네. 그렇죠? 뭐 여기까지는 뭐 쉽게 할 수 있지. 그럼 f 프라임 k가 얼마니 이 뜻 아니야? 그렇죠? f 프라임 k니까 2 마이너스 k 제곱분의 2죠. n이죠. 이렇게 되죠. 이게 f 프라임 k고 f 프라임 k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니? 2 마이너스 k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n 이렇게 되겠죠? 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부호가 같다는 얘기지? 그렇죠? f 프라임 k, f 프라임 k 플러스 1. 이거를 곱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지? 부호가 같다. 자, 부호가 같은 n의 값을 구하는 거. 문제는 n을 구하는 거죠, n을.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럼 이제 부호를 따져야 되니까 일단 0이 되는 값을 먼저 체크해 줘야 되겠네. 그렇지 않니? 그렇지? 그럼 0이 되니까 2 마이너스 k 제곱분의 n이 0이 되니까 그러면 2는 k 제곱분의 n이죠. k 제곱은 2분의 n이죠. k는 루트 2분의 n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는 되셨죠? n이 뭐야 돼? k가 자연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거는 여기 보세요. f 프라임 k가 요거잖아요, 이거. 요거 유리함수지. 그렇지? 저기 유리함수야.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점근선이 얼마입니까? 분모가 0이 되니까 0, 그 다음에 y는 2죠. y는 2니까 자, 이게 y축, x축, 원점. 그래서 y가 2면 x는 0, y는 0 이렇게. 어, 그러면 y가 2지 참. y가 2. x는 0, y는 2. y는 2야. 그럼 이제 2, 4분면, 4, 4분면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이게 마이너스니까. 그치?
2사분면, 4사분면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져야 되죠? 괜찮지? 그쵸? 이제 요런 구조란 얘기야. 그런데 이제 이게 원점 오른쪽 눈보라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지.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0이 되는 값이 얼마냐면, 여기가 루트 2분의 n 이 말이죠. 그쵸? 여기가 루트 2분의 n 이 말이에요. 자, 이제 k도 미지수고 n도 미지수니까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쵸? k가 자연수다 그랬으니까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언제나 이건 부정식이야. 부정식이니까 50 이하의 자연수니까 n이 1일 때부터 넣어보는 거야. n이 1일 때부터 넣어서 만족하는지 찾아야죠. n이 1이야. n이 1. n이 1. 여기 k 값이잖아. 그치? n이 1이면 k가 얼마지? 루트 2분의 1이죠? 그렇죠? k가 루트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이면 k가 지금 1부터잖아. 그치? k가 1부터니까 이건 1보다 작잖아. 1보다 작으니까 K가 1, 2, 3, 4 이렇게 진행하라는 얘기지? K가. 그죠? 그러니까 이제 FK니까 F1, 그 다음에 F2. 이거를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만족하는 거 찾는 거죠. 그치? 그러면은 K 값은 무조건 다 여기 X축 오른쪽에 있어. 이게 루트 2분의 1이니까 K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는 전부 양수야. 전부 양수니까 다 만족하지. 그죠? 그러니까 K가 1일 때는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 이제 N이 2일 때, N이 2면 얼마야? K가 1이죠? 그렇죠? N이 2면 K가 1이야. K가 1이니까 K 1, 2, 3, 4, 5, 6, 7 다 자연수니까 이것도 다 오른쪽에 있어. 0이어도 상관없어. 여기 등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0이어도 상관없는 게 여기 등호 있잖아, 등호. 두 개를 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0이어도 되잖아, 0이어도. 0이어도 되니까, 등호가 있어도 되는구나. 그럼 이것도 성립하지? 그렇죠? 여기가 K가 1이야. 그러면 이 자연수는 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다 0 아니면 양수야. 다 성립. 이제 n이 3일 때도 성립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음, n이 3이야. n이 3이면 얼마니? K는 루트 2분의 3이죠? 그렇죠? 여기가 루트 2분의 3이야. 그럼 루트 2분의 3은 1과 2 사이에 있는 값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1은 이 앞에 있고 2는 이 그 뒤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가 음수고 하나는 양수일 거예요.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 K가 n이 3이면 F1 그 다음에 곱하기 F2는 음수가 나와. 그래서 안 돼, 이거. 그치? 이런 거는 이제 n을 몇 개를 집어넣어가서 규칙을 찾아야 돼. 언제 되는지. 그럼 n이 뭐일 때? 4일 때. n이 4면 어떻게 되죠? 2, 그러니까 루트 2네? 루트 2죠? 맞아? n이 4일 때는 루트 2야. 그러니까 루트 2도 1과 2 사이에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이해 가죠? 그럼 언제 되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네? 그치? n이 5일 때 2분의 5. 2분의 5도 안 되죠? 2점 얼마 맞잖아. 루트 2점 얼마. 그 다음 쭉 n이 6일 때. 그럼 루트 3이잖아. 그것도 1과 2 사이잖아.
그치? 근데 이것도 안 돼. n이 7일 때. 이것도 안 되죠? 2보다 작잖아. n이 8이면 어떻게 됩니까? n이 8이면 2분의 4니까 2죠? 이때는 k가 2야. 맞아요? 어. n이 k가 2면 앞에 1이 있겠지? 그쵸? k가 1. 그러니까 1과 2인데 2일 때 0이잖아. 이게 이제 k가 0이 되는 값 아니야. k가 2일 때가 이때가 0이야. k가 1일 때는 음수인데 이게 0이니까 곱하면 0이잖아. 여기 등호가 있잖아. 그치? 등호가 있으니까 상관없죠? 그러니까 k가 8일 때 성립한. 그쵸? 그 말은 뭐냐면 k가 자연수일 때 성립하는 거야. 이게 여기는 루트 2고 여기는 k가 루트 2분의 5고 2분의 5고 여기는 k가 루트 2분의 6이고 여기는 k가 루트 2분의 7이고 다 안 돼. 그치? 다 안 되는데 2분의 8일 때 되잖아. k가 자연수일 때 된다. k가 자연수일 때. k가 자연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왜냐하면 K가 자연수가 아니면 앞에 자연수가 하나 있고 뒤에 자연수가 하나 있고 자연수와 자연수 사이에 끼어 있잖아. 그럼 앞에 있는 건 음수고 뒤에 있는 건 양수니까 안 된다는 거지. 선생님 설명 이해가죠? 음. 근데 이게 자연수면 요거 자체가 0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여도 0 곱하면 0이고 뒤에 있는 것도 곱하면 0이니까 0이 포함되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알았어, 규칙을. 그럼 이제 성립하는 게 어떤 거야? 성립하는 게 n이 1일 때 성립하고, n이 2일 때 성립하고, n이 8일 때 성립해. 다시 말하면, 루트 2분의 루트 2분의 n이 자연수일 때. 괜찮죠? 자연수일 때. 1일 때. 이게 k니까, 이게 k인데, k가 자연수일 때. 음. 그럼 이제 n은 어떻게 되니? 양변을 제곱하면 2분의 n은 k제곱이죠? n은 2k제곱이죠? 그렇죠? 그럼 k가 1이면 2죠? 그렇죠? k가 1이면 2고, n은 2고, 그 다음 k가 2면 8이죠? 그렇죠? k가 3이면 9니까 18이죠? 이렇게 된다는 거네? 이렇게 규칙을 찾아가. 근데 왜 이게 레벨 2야? 이거는 보통 이제 한 뭐 21번 문제이거나 맨 끝에 문제거든. 보통 30번 문제 정도 되거든. 레벨 2가 아니라 레벨 3 같은데. K가 4면 딱 21번이야. 딱 이렇게 문제 유형이 21번이고. K가 4면 얼마야? 16에서 32입니까? K가 오면 25에서 50이죠. 얘는 50까지만 하면 되지. 그죠? 얘는 1일 때, 2일 때, 이건 성립하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죠? 이거 다 더하라는 얘기겠지? 이렇게 더하면 10, 이렇게 두 개 더하면 50, 60, 110, 111이네? 그쵸? 답은 111. 맞나? 음. 어때요? 이해 갑니까? 이거 어려워. 왜 어려워? 아니, 미지수가 두 개잖아. 미지수가 두 개인데다가 또 n은 1부터 50까지의 수고 k는 자연수니까. 그치? 하나를 고정시켜 가면서 또 하나를 계속 변화시켜 줘야 돼. 두 개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워. 이런 것들은 무조건, 21번 아니면 30번 문제야. 되셨죠? 같이. 혜빈이 7번?
양수 t에 대하여 y는 문제는 뭐냐면 이 미적분은 그래프가 머릿속에 안 떠오른다는 게 문제야. 그치? 언제나. y는 x와 두 점에서 만난대. 두 점에서 만난대. PQ에서. 12%란 얘기죠? 12%란 얘기야. 그래서 곡선 이거 위에 있는 Q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제 F 프라임 뭐 Q라고 하자. F 프라임 P의 두 배다. 기울기가 두 배다. X좌표를 알아야 되겠네. 그치? Q점 X좌표와 P점 X좌표를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뭐, 그 다음에 F 프라임 미분해서 집어넣은 값이 두 배다. 이렇게 식 쓰죠. K의 값을 FT라고 하자. K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세요. 이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K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치? 그 다음에 F 프라임 3이 얼마니? 그랬으니까 K가 F 프라임 T인데 미분하라는 얘기지. 미분해서 3 집어넣으세요. 이 뜻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뭐야, 이제? K를 어떻게 하면 FT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미분해서 3을 집어넣으면 얼마일까를 계산해 줘야 돼. 그쵸? 근데 이제 뭐도 미지수야, 지금? T도 몰라? K도 몰라. 그치? 그 다음에 Y는 X하고, 연립을 풀어야 되는데, Y는 X하고 연립을 풀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풀어. 그치? 미지수야. 다 미지수야. 그러니까 어렵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게 어떻게 레벨 2야? 선생님 보기엔 그냥 레벨 3 해도. 자, 이거 직선은 2의 2x, 언제나 지수함수가 가장 빨리 증가해. 그러니까 이제 로다 삼지 생각해봐. 로그 함수, 그 다음 다항함수, 지수함수, 삼각함수가 있다고 치면 삼각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변화폭이 제일 작은 거야. 그지? 그러니까 삼각함수는 제일 종적인 관계, 제일 끌려다니는 거야. 끌려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로그 함수. 로그 함수는 완만하게 증가해. 그러니까 로그 함수하고 다항 함수가 있으면 무조건 다항 함수를 따라가. 다항 함수가 훨씬 빨리 증가한다고. 근데 지수 함수는 다항 함수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무조건 지수 함수가 왕이나 여러 개를 곱했을 때 무조건 다 지수 함수로 끌려가게 돼 있어. 무한대로 보내잖아. 특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그래프 그릴 때 무조건 지수 함수 따라가. 지수함수가 있으면 만약에 양수다, 밑이 1보다 크다. 그럼 오른쪽 무한대로 가면 무조건 무한대야. 왼쪽 무한대로 가면 무조건 0이야. 그치? 지수함수가 0이잖아. 왼쪽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러니까 다 지수함수로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의 그래프도 보나마나 지수함수를 따라가요. 밑이 2니까. 그치? 1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증가함수지. 이렇게 따라가. 그리고 y는 x가 있겠지,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y는 x와 이게 y는 뭐 ft라고 볼까요? ft, 여기 f는 써먹었네. 써먹었으니까 g라고 합시다. y는 gt가 있다고 한다면 이게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뜻이야.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죠? 자, 여러분이 두 근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치? 이제 연립을 풀어야 되니까 t에 그 다음에 2에 2x 플러스 k는 x다. 이거 풀어야 되잖아. 그치? 이거 두 근을 구해야 되는데 그는 뭐 이걸 못 풀잖아. 미지수가 두 개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라고 놓자? 알파 베타라고 놓자. 우리가 이제 근을 못 구할 때는 항상 알파 베타라고 놓는 거야. 2차 함수면 감사합니다잖아. 그렇지? 그럼 근거 계수 관계를 쓸 수 있으니까 두분이야, 두분이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거는 안 되잖아. 그치? 2차가 아니니까 안 돼. 그러니까 알파 베타인데 이걸 P점이라고 하고 이걸 Q점이라고 하자. 왜 Q가 더 크대잖아. 그치? 그래서 PQ에서 만나고 QQ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 다음에 이 곡선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의 두 배다. 여기에서 접선의 기울기보다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배다. 이 말이잖아. 그치?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럼 이제 여기를 알파 Q의 좌표가 X의 P의 좌표보다 크니까 이거를 알파 Y는 X 위에 있으니까 알파 콤마 알파죠? 이렇게 잡는 건 이해가지? 어. 그럼 여기는 베타 콤마 베타겠죠? 됐죠? 여러분은 지금 이제 뭐를 해야 돼? K는 이렇게 써야 돼. 그죠? K는 FT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K는 이렇게 해줘야지. 자, 이거 이제 이거 어차피 이 그래프 위에도 있으니까 Y는 T, 2에 EX 플러스 K. 요게 GX니까 여기다 넣어야죠. A 콤마 알파 넣으면 알파는 T, 2에 2알파 플러스 K죠? 알파 넣었어. 그 다음 베타 넣으면 베타는 T, 2에 2베타 플러스 K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되셨죠? 음. 자, 위에 거 K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K는 알파 마이너스 T 2의 2알파 이렇게 써줘. 그죠? K는 하고 써야 되잖아. T에 관한 식으로 고쳐야 되니까. K는 이렇게 쓰면 베타 마이너스 T의 2의 2베타 이렇게 써.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렇죠? 자, 이제 K는 똑같은 값이니까 알파 마이너스 T의 2의 2알파, 그 다음에 는 베타 마이너스 T의 2의 2베타 이렇게 됩니다. 그죠? 식 하나 얻었어. 그치? 이거 일식이라고 합시다. 자, 이제 문제가 뭐야? 알파, 베타, 미지수가 많잖아.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관계식이 주어져야 돼. 그렇게 해서 미지수를 무조건 줄여줘야 돼. 그쵸? 그게 뭐야? 접선의 기울기죠. 그렇죠? 접선의 기울기니까 미분해서 알파 넣고 미분해서 베타 넣는데 미분해서 알파 넣는 것보다 미분해서 베타 넣는 게 2배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미분해야죠. G 프라임 X 해줘야지. 여기까지 됐죠? 자,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미분하면 곱의 아니죠. X죠. 현수가 t 2에 2x 속미분하면 2 상수함은 없어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g 프라임 알파는 t 곱하기 2에 2알파 곱하기 2는 앞에 씁시다. 상수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g 프라임 베타는 2t에 2에 2베타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벡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t 2의 2베타는 알파의 2배다. 2t 그 다음에 2의 2알파 곱하기 2다. 이 말이죠? 됐죠? 그래서 우리는 K는에서 FT를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2배다를 이용해서 식 하나를 또 구했어. 이제 이거를 연립을 풀으란 얘기지. 그래서 미지수를 소거해 보세요. 이런 뜻이겠지.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미지수를 어떻게든 소거를 해봐야 되는. 자, 예식은 K는 알파 마이너스 T에 2에 2알파 이렇게 됐고 면 베타 마이너스 T에 2에 2베타 이렇게
그 다음에 관계식 하나는 ET, 음, 관계식 하나는 이겁니다. 되셨죠? 두 개. 음, 이제 뭐 해야 돼? 이 식에서 일단 관계식을 간단히 하면 ET 약분되죠? 음, ET 약분되고 2의 2 베타는 2의 2 알파 곱하기 2니까 이렇게 됩니다. 베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선생님은 어떻게든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2 베타는 ln 밑이 2니까 2의 2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죠. 괜찮지? 자, 이거는 ln2 플러스 ln2의 2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는 ln2 플러스 ln2가 없으니까 2 알파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베타는 2로 나누면 2분의 ln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네. 알파 플러스 2분의 1 ln이 이렇게 돼요. 자, 이거를 여기다 넣어야 되겠지. 그래야지 알파만 남지. 미지수를 섞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t의 2의 2알파는 베타 대신에 알파 플러스 2분의 1 ln이 마이너스 t 곱하기 2의 2베타, 2베타니까 음, ln이 그 다음에 플러스 2알파 이렇게 되겠죠? 2베타잖아, 2베타. 맞습니까? 서서히 지쳐가고 있어요. 알파 없어지고 이거는 상수죠. 이거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t 2의 2알파 플러스 t 2의 ln이 그 다음에 플러스 2알파 이렇게 되죠. 는 2분의 1 ln이죠. 이게 뭐야? 지금 우리 k 구하고 있는 거야, k. 그치?
2에 2알파를 묶으면 마이너스 t, 2에 2알파를 묶으면 요거는 2죠? 플러스 2t지? 이렇게 되니? 2에 ln2는 이렇게 되고 2자. 그죠? 이건 2t 마이너스 t니까 이건 플러스 t지. 이거는 2분의 1 ln이죠. 이게 k죠, k. k, 그치고, 이게 k, 아니고, 막 넘어왔으니까 아니지. 하여간 이렇게 됩니다. 식이, 그죠? 그러면, 2의 2알파 마이너스 t는 2분의 1 ln이 이렇게 되네. 알파를 구하고 싶은 거죠. 양변을 미분해야 되나? 여기에서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하면 되지. 요거? 아, 플러스다, 플러스. 플러스. t의 2알파가 뭐지? t의 2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k네. 여기에서 요거 넘기고 넘기면 이게 알파 마이너스 k죠? 맞아요? 이게 2분의 1 ln이죠. 그럼 k는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ln이네. 잘못하면 한 등씩 가지고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 이거 풀다가 시간 다 정식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 어디까지 왔는지 까먹었어. 저거를 컨닝을 해야 될 거. 정식이죠.
여기까지 맞아요. K가 뭐냐면 이게 FT였죠, 아까? 그렇죠? 문제에서. K를 FT라고 놓고 풀어라 그러지 않았어? FT. 그래서 FT는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 ln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이게 이제 K가 FT죠. 이걸 미분해라 이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미분한 겁니다. F 프라임 K. 이 알파는 합성함수지. 그치? 근이잖아, 근. 아까 T를 포함하고 있는 합성함수로 봐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T에 관해서 미분해라 그랬으니까 D 알파의 DT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거는 미분하면 0이죠? 그죠? 요겁니다. F 프라임 T는 DT의 D 알파야. 그치?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양변을 미분하면,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이거를 양변을 T에 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합성함수로 봐야지, 이 알파. 알파가 근이니까 T에 관한 식이라고 봐야죠. 그럼 암미분 2에 2 알파 곱하기, 그 다음 요거 또 미분해야죠. 그렇죠? 2 알파 미분하면 2죠. 그리고 알파 미분하면 D 알파의 DT 이렇게 되겠네. 암미분.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거 써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2 알파, 2가 여기 2가 아니죠? 2의 2 알파, 그 다음 뒷미분하면 1이죠? 이렇게 됩니다. 오변은 0이지? 이렇게 나와요. 괜찮지? 그럼 2의 2 알파로 묶고, 이렇게. 그러면 2t의, 그 다음에 d 알파의 dt, 이거는 0이죠? 이건 0이 아니니까 나눠도 되지. 그렇죠? 그래서 2t, 잠깐만. 0이고, 이거를 묶으면 이게 넘어가지? 0이 아니고 이게 넘어가야죠? 마이너스 2의 2 알파, 이렇게요. 괜찮지? 그리고 이걸로 나누면 2t의 d 알파의 dt는 마이너스 1이지. d 알파의 dt는 마이너스 2t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2t분의 1. 힘들어. 다 했죠? 그 다음 이제 얼마 집어넣으래? 3 집어넣으래. 그럼 마이너스 6분의 1이겠네. 그치? 이렇게. 근데 이게 레벨 2라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까 것도, 아까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게 어떻게 레벨 2야? 자기 보고 풀으라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습니까? 또 있어?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 시험을 다 잘 봐야 되는데. 질문은 없는데 시험을 못 봐. 그러면, 이건 좀 이따? 자, 이제 뭐 해야 돼? 미적분 해야죠. 이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없어, 우리 지금. 음, 공화, 미적분.
일단 이것도 미적분. 발전 문제 하나, 급수 둘, 여러 가지 함수 미분 셋, 여러 가지 미분법 넷, 발전 문제 네 개 있죠? 네 개 풉시다. 일단 파리를 넘겨줄게. 앞지체 줄게요. 급하니까 이제 빨리빨리 풀어요. 저런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는 해야 돼요. 음, 시간 되는 데까지. 음. 자, 수열의 극한부터 발전 문제입니다. 1번부터 풀어보세요. 3번. 3번. 극한값이 0인 수열은 음, 항상 뭘 가지고 보는 거야? 일반항을 가지고 n에다가 무한대를 넣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0이 되죠, 3번이. 2번. うん
그러니까 팁을 줄게.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뭐죠? a 플러스 n-t죠. SN은 어떻게 되죠? 2분의 n의 2a 플러스 n-1t죠. 맞습니까? a는 초항, 그 다음 t는 공차, n은 항번호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방정식의 형태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AN이라는 뜻은 N이 변수란 뜻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 이런 뜻이야.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봐야 돼. 언제나 구조를 N을 변수로 보고 N을 변수로 보면 우리가 이제 1차식일 때 N을 X라고 보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1차 함수라고 보면 되는 거야. x에 관한 1차식이니까. SN은 어떻게 되죠? n에 관한 2차식이지. 그렇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SN은 2차함수구나. AN은 1차함수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미지수가 두 개. 그치? 그러니까 12개 써서 연립 풀면 되죠. n으로 묶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d죠? 그죠? n의 개수가 d야. 이렇게 곱하면 d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 등차 수열은 일반항이 dn이야. n의 개수가 d라고, d. 공차만 알면 dn 어쩌고 저쩌고야. 그치?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 뒤에 있는 값이 얼마냐면 이 뒤에 있는 값이 a-b잖아. 그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초항값이 나와야 돼. a1이 초항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언제나 n에다 2를 집어넣으면 초항값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 식에서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처음 나와야 되네. 그러면 뒤에 있는 상수항이 얼마인지 알지. 이거 외우지 않아도 그치? n에다 1 집어넣으면 처음 나와야 되니까 얼마인지 금방 알잖아. 그죠? 그렇게 구하라는 얘기야. SN도 똑같습니다. SN도 n에 관한 식이니까 n을 이렇게 곱했을 때가 2차가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개수가 얼마냐면 2분의 d야. 2분의 d. 그렇지? 여러분은 여 뒤에 있는 건 알 필요 없어. 뭐만 알면 되냐면 2차의 개수가 얼마인지만 알면 돼. 여기는 n의 개수가 얼마인지만 알면 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dn이야, dn. 합은 2분의 dn 제곱. 뒷값을 알면 2차의 개수, 여기는 1차의 개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제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S1 값이 나와야 돼. 그치? S1이 A1이잖아. 이해가지? 그러니까 똑같아, 이것도.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초항값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암산으로. 그치? 여기도 얼마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항상 등차 수열은 일반항과 합을 암산으로 구할 수 있어야 돼. 공차만 주어지. 초항과 공차가 주어졌다? 그러면 얼마다? 바로 알아야 돼. A가 얼마다? B가 얼마다? SN도 마찬가지야. A하고 N이 초항과 공차가 주어지면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초항과 공차가, 예를 들어서, 이게 A, N이라고 합시다. 초항이 1, 공차가 3이다. 이렇게 주어졌어. 그럼 AN은 얼마니? 물어보면 3에 써놓고. N에다 1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돼. 초항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 이해가죠? 그 다음 이제 합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합은 n에 관한 2차식이잖아.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2분의 d니까 2분의 3. d를 써야지 n이라니까. 2분의 3 이렇게 써놓는 거. 2분의 d란 얘기죠. 2분의 d. 2차의 개수. 그 다음 n에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초항 1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줘야지. 그래 2분의 2가 되면 1 나오지. 이렇게. 선생님 설명 이해가죠? 그렇죠? 그래서 초항과 공차가 주어지면 이게 4야. 그럼 편하죠? 이게 뭐 마이너스 1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건 얼마니? 그럼 4에 공차가 4니까.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다음 S는 얼마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2분의 D니까 여기는 2죠?
그죠? 여기가 4니까 2분의 D면 2잖아. 그 다음 n에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라지. 개수합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지.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이 공차만 주어지면 이렇게 일반항, 특히 n에 대해서 2차의 개수,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선생님 얘기는. 그럼 우리는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최고차의 개수합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금방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A는 어떻게 돼? A는 마이너스 3엔 어쩌고 저쩌고. 얘는 2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지. 나는 뭐만 필요해? 최고차의 개수만 필요하잖아. 무한대로 가면. 음. 그럼 마이너스 3엔 2엔, AN, BN에다 넣으면 답이 바로 나오잖아. 이해되시죠? 그래서 2번은 얼마입니까? 4번.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3번. 저렇게 절대값 있으면 그냥 숨 쉬지 말고 샌드위치 정리야. 이제 절대값을 없애면서 마이너스 3, 오른쪽에 3, 그 다음에 AN만 남겨놓고 쫙 나눠주고 필요한 것 쭉 곱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샌드위치 정리 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확통은 테스트 다 봤죠? 올림포스? 고난이도까지 봤자. 그치? 그러면 금요일 날 테스트는 선생님은 서술형으로, 음, 확통을 서술형으로 볼까? 미적을 서술형으로 볼까? 예수, 뭘로 볼까? 음, 네, 금요일인가요? 아니, 내일 모레. 금요일 날, 금요일 날. 한 번은, 한 번은 미적으로 보고 한 번은 확통으로 보는 게 낫겠지? 네. 그러면 금요일 날 미적으로 보고 일요일 날 확통으로 한번 연습하자. 음. 음, 공부, 아니, 교과서? 수습에서 나오는 거. 사설이요. 아니, 그냥 학교 시험처럼 서술형으로 한번 여러분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3번에 1번. 괜찮아요? 오케이. 4번 보겠습니다. 두 개가 수렴하니까 사칙연산도 수렴하죠. 그럼 비엔도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비엔을 구해. 그럼 비엔은 2네.
그치?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되지. 얼마예요? 아, 3번, 5번.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고치는데 다 끌고 다니지 말고 최고차만 끌고 다니. 최고차만. 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최고차만 필요하잖아. 그치? 그랬습니까? 2번. 오케이. 예주 괜찮아요? 음. 6번.
3번. 가운데를 AN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분모 곱해주고, 마이너스 넘겨서 플러스 2 해주고, 5로 나눠주고, 괜찮지? 그럼 극한값이 2죠? 2 더하니까 4죠? 5로 나눴으니까 5분의 8겠지? 그렇게 암산이 돼야 돼. 6번, 7번. 나왔어? 2번? 오케이. 근거계수라는 게 쓰란 얘기겠지? 그래서 집어넣어서 극한값 구하라는 얘기죠. 최고차만 갖고 돌아다니는 거야. 무한대로 가라? 그럼 최고차만 갖고 돌아다녀. 8번. 분배식 가지고 풀으라는 얘기겠죠. 몇 번? 4번. 4번. 오케이. 자, 이거는 X축과 만나고 판별식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지. 이거는 0보다 작다지. 그럼 AN의 범위가 나오죠. 그럼 똑같이 샌드위치 쓰면 되겠죠. n제곱으로 나눠서. 수학은 가장 중요한 게 접근 방법이야. 문제를 딱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다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풀 수 있는 거고, 딱 봤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그럼 못 푸는 거야.
자, 9번 해보세요.
음, 일단 이게 무한대라는 게 문제죠. 이것도 수렴하고 이것도 수렴하면 이건 막 연립으로 풀어가지고 응? 사치관상도 수렴하니까 했으면 좋겠잖아. 근데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거의 극한값을 아니까 이제 요 모양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 이해되지. 그럼 이거는 이제 통분하면 만들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통분하면 저거를 만들 수는 있겠다는 떠올라야 돼. 그럼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an 곱하기 bn 곱하면 bn의 세제곱 마이너스 8 an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 이제 인수분해 되니까 bn 마이너스 2an 이렇게 앞에 거 제곱 bn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2an bn 플러스 4an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지? 자, 이거 2an, bn 이렇게 나누면 되죠? 이거는 1로 가니까 음, 이제 뒤에 것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치? 이제 뒤에 게 문제잖아. 그치? 뒤에 거는 앞에 거 이렇게 약분하면 2an 분의 bn 이렇게 나오죠? 가운데 거는 1이죠? 뒤에 거는 an 약분되니까 bn분의 2an 이렇게 나오니? 요 뒤에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몇 가지 됐습니까? 야,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무한대고, 이건 상수라고 했으니까, 나눠볼 거야. 그럼 이제 an으로 나누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 마이너스 2an. 이거 무조건 0이지? 얘는 상수고, 얘는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무조건 0일 거야. 여기까지는 됐죠? 그럼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건 앞에 거는 an분의 bn이 되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2잖아? 이게 0이 되네. 그쵸? 괜찮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bn이 2라는 거 할 수 있죠? 이게 다 있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얼마다? 요건 2죠? 그리고 요거는 얼마다? 2분의 1이겠지? 그러면 이것도 1, 이것도 1, 이것도 1, 답이 3이겠죠? 괜찮지? 음, 넘어갑니다. 10번.
팁을 줄게.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를 보는 순간에 이게 SN이잖아. 그치? SN이니까 시그마 AK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시그마 AK라고. 그럼 여기도 시그마겠지. 그렇지? 그럼 이거 시그마 K제곱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럼 개수는 6분의 2니까 3분의 1. 여기도 뭐 1은 하나만 하잖아. 응, 그치? 어. 그럼 3분의 1 분의 1이니까 3 아닌가? 음. 느낌 오죠? 어떻게 해야 될지? 자, 11번. 극한에 대한 성질이죠. 둘 다 수렴하면 실습의 사칙연산도 수렴한다. 이제 그거를 응용한 문제지.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실습의 사칙연산이 수렴한다고 해서 두 수열이 수렴하는 건 아니야. 몇 번? 1번? AN이 알파야. 그럼 AN 제곱은 알파 제곱이야? 둘 다 수렴하면 곱한 것도 수렴하잖아. 알파가 수렴하면 알파 제곱이라는 건 알파 곱하기 알파 아니야? 옳지 않은 거. 맞잖아. 1번은 맞잖아. 2번. 2번은 뭐야? 홀수 번째항이 알파란 얘기지? 홀수 번째만 무한대로 보내면 알파야. 그러면 전체가 알파니? 이렇게 물어본 거지. 아니죠. 가장 간단한 게 뭐야? 진동이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그러면 홀수 번째는 1인데 짝수 번째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그럼 그거는 수렴하지 않죠? 2번이 무조건 틀렸지. 그죠? 3번은 수열, AN이 알파야. AN이 수렴해. 그럼 2의 배수도 수렴하고 3의 배수도 수렴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얘기죠? 이것도 이게 수렴하니까 홀수 번째도 수렴하고 짝수 번째도 수렴하겠지. 음. 이거는 둘 다 수렴하니까 더한 것도 수렴하겠지. 괜찮죠? 음. 극한에 관한 성질, 진위형 문제 꼭 나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둘 다 수렴하면 실습의 사칙원산도 수렴한다.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렇죠? 명제로 푸셔야 됩니다. 명제로. 그래야 돼. 아니면 여러분의 발례를 찾아줘야 돼. 그치? 발례 찾는 게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명제로 푸는 게 훨씬 쉽지. 12번. 5번. 오케이. 너무 쉽죠, 이제. 13번. 하나만 더 하고, 이거까지만 하고, 테스트 보겠습니다. 또 갑자기 8시에 누가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걔도 놀랬을 거야. 왜 막 소리 지르지 않았니? 그러진 않았어.
몇 번? 3번. 네. 나머지 숙제입니다. 밤 시간까지 이제 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무조건 다 해야 돼. 답지 보고 봐도 돼요. 답지 보면서 모르는 거 체크하시고 쭉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미적분 교과서 배경 질문 받고, 그 다음에 확통은 서술형 한번 테스트 한번 할게. 그리고 일요일 날 1시, 일요일 날 1시, 1시부터 합시다. 1시부터 몇 시간 해야 되나? 1시부터, 일단 뭐 윤지도라고 해서 같이 앉아서 하자. 네. 직전 수업이니까. 될 때까지. 저녁 8시에 선생님이 수업이라 8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1시부터. 밥 먹고 오세요. 음, 자, 어떻게 저쪽 가서 테스트 보는 게 낫겠지? 이거는 그 여러분 그거 연습하는 거니까 훈련을 해. 일단 뭐 답은 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풀어. 선생님 뭐라고 안 합니다. 음. 대신 충분히 사고하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어차피 학교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